이제 84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요. 혹시 실거래가 신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하는 거?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왜 하는 건데요? 세금 내려고. 정부는 세금 걷어들이려고. 실제 거래한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럼 우리는 세금 내려고? 그것만? 세금 내려고? 세금 안 내는 게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등기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했대요? 등기해야죠.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만 등기할 수 있어요. 여기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주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를. 등기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그냥 계약 체결하고 돈만 주고 땡 이게 아닙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등기하려고. 정부는 세금 때문에. 그런 취지. 그리고 이제 신고 의무를 보면 파란색 이번에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직거래가 원칙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이 매도인, 매수인 둘이서 이렇게 이제 거래한 거예요. 둘이 이제 신고하는 거죠. 공동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요. 따로따로라는 게 중요해요.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직거래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중개거래일 때 매도인, 매수인은 가서 그냥 주무시면 돼요. 편안하게. 신경 끄고. 예. 직거래일 때 그때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고. 당연히. 원칙은 뭐다? 직거래가 원칙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신고 의무자에서 두 번째 줄에 신고 기간 60일인 건 마찬가지예요. 직거래일 때도 60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도 60일.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에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이내 가서 신고해야 돼요. 원래는 30일이었다가 완화시켜줬어요. 30일은 너무 빡세요. 그래서 60일로. 근데 여전히 녹록하진 않다고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니까.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그러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하는 거 배워요. 등기는 잔금 다 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요. 등기하는 거. 등기 신청하는 거는. 이거는 등기 전에 해야 되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는 거니까. 등기하는 거랑 헷갈리지 말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등기는 잔금 다 준 날부터. 잔금 지급부터 60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신고 방법을 볼까요? 일단 신고 방법이 크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방문 신고, 찾아가서 하는 거. 방문 신고. 그리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 중요한 건 방문 신고, 찾아가는 거.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2명이니까 중개거래, 그리고 두 번째가 직거래. 직거래가 원칙이지만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요하니까 먼저 배워요.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중개거래다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중개거래일 때는 거래계약서 누가 쓰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써야 되는 의무자라고요. 안 쓰면 거래계약서 업무정지. 제재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 말이 중개거래다 그 말이에요. 중개거래. 그러면 누가 신고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방문신고 그리고 전자문서 신고. 중요한 건 방문신고. 자, 방문신고할 때는 이렇게 신고해요. 찾아가서 신고할 때는 구청에 신고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구청에 있다고요. 신고서에 단독으로 혼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그리고 이 신고서 제출하면 신고 끝. 더 낼 거 없어요. 신고서만 내면 돼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서명 및 날인이 아니네요. 네. 왜 아니죠? 네. 왜? 맞아요. 서명 및 날인 제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그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 다른 거 없다니까요. 다른 건 다 서명 또는 날인.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신고서에 여기에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중개거래예요, 중개거래. 중개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단독을 한다고 돼 있죠, 단독. 매도인, 매수인은 중개거래일 때는 가서 그냥 신경 끄고 주무시면 된다고요.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 거예요. 중개거래일 때는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입니다. 얘만 신고 의무자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어요. 우리 책에 대리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대행이에요. 대리, 대행은 사실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대행은 뭔데요? 대신 해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대리는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신 행동만 해주래요. 대행. 신고서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냥. 대행. 대신 내주는 거. 누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은 안 돼요. 얘는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신고서를 대신 내주는 것조차 못해요. 소속공인중개사만. 자격증 있는 직원이 대신 신고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생각해보세요. 신고서에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신 내니까 이제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의한다. X. 신고서에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만. 다른 사람은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그 신고서를 대신 그냥 내주는 것뿐이에요. 대신. 신고서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작성한 다음에 야 네가 대신 내면 된다고. 그래서 신고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 소속공인중개사는 대신 내주는 것뿐. 더 낼 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 간단해요. 중개거래일 때. 문제는 직거래. 두 번째. 이제 직거래를 했어. 직거래. 직거래. 누가 신고하죠?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왜? 매매만 신고하도록. 매매만. 임대차를 신고해요? 아니죠. 그럼 전입 신고하는 거지. 부동산 거래한 가격 신고하는 거니까 매매만 신고해요. 매매만.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돼 있고. 자, 공동 신고예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한다. 이 의미는 공동 신고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래요. 당연히 서명 민날인이 아니라 또는 날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해요. 신고서에 다. 그럼 이제 낼 때는 누가? 일방 제출. 일방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 문제가 두 번이나 정답으로 뭐라고 나왔냐면요. 공동 제출. X. 둘이 함께 내는 게 아니라고요. 공동 제출. 매도인, 매수인이 손 꼭 붙잡고 둘이 가서 같이 내고 있고 그거 아니라고요. 이거. 꼭 사귀는 것 같잖아. 그럼 또. 손 손잡고 다니고. 일방이. 그럼 이거 매수인이 제출해야 한다 맞나요? X. 매도인이 낼 수도 있어요. 주로 매수인이 내겠지만 매도인이 낼 수도 있다고요. 일방 제출해야 한다. 일방 제출. 그러니까 공동신고는 이게 공동신고네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 이게 공동신고예요. 그럼 이제 공동신고를 거부를 했대요. 한 명이 거부했어요. 그럼 뭐가 거부한 거죠?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게 신고를 거부한 거잖아요. 어차피 제출은 일방 제출이니까. 그죠? 이제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신고서에 거부를 안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해서 해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요. 그리고 왜 단독으로 했는지 사유서를 내요. 그리고 확인까지 떠보기 위해서 거래계약서 사본을 내요. 이렇게 3장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굉장히 번잡스러워져요. 3가지나 내야 되니까. 어떻게 3가지죠? 일단 신고서 내야죠.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사본 내고 이렇게 3장 내요. 거부하면. 거부 안 했으면요? 신고서만 내요. 거부 안 했으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만 내고, 거부했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고, 너 왜 단독으로 했어? 사유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런지 확인 떠봐야죠. 거래계약서 4번까지도 3장 내야 돼요. 그 다음
거래 당사자도 대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대행을. 신고 의무자의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신고 의무자의 위임받은 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매도인, 매수인 두 명이서 이렇게 위임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신고 의무자 둘 중에 한 명이면 돼요. 주로 매수인이 누구에게? 법무사에게 위임시켜요. 왜? 등기할 때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신고 의무자 그 일방이 위임받은 자가 대하는 거지 매도인, 매수인 쌍방 위임받은 자가 대행해라 X 그건 아니라고요. 주로 매수인이 법무사에게 위임시키더라. 등기할 때 필요해서. 그럼 마찬가지 대행은 대신 갖다 내는 거라서 신고서를 대신 갖다 내면 돼요. 신고서를. 대신 갖다 내면 되는데 지금처럼 직거래일 때는 위임장도 필요해요. 위임장. 직거래일 때. 다만 위임을 한 사람이 개인, 자연인이었어요. 우리 같은 자연인. 그럴 때는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사본과 위임장. 이 위임장에 자필 서명을 해줘요. 그리고 위임을 시킨 사람이 법인이었대요. 법인은 신분증명서가 없네. 그러니까 법인 인감증명서죠.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그리고 인감도장을 이 위임장에 찍어주는 거. 이렇게. 이 위임장은 언제만 필요하다? 위임장은 직거래일 때. 직거래일 때. 대행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직거래를 대행할 때 직거래를. 이땐 필요 없었잖아요. 중개거래일 때는 위임장 안 나왔잖아요. 갑자기 직거래일 때 튀어나오잖아요. 다만 위임한 사람이 개인이었으면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그리고 법인이 위임했으면 법인은 신분증명서가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은 언제 필요하다? 직거래일 때. 중개거래일 때 저 소속공인 중에 사람 필요 없었어요. 신고서만 내면 된다고요. 위임장은 직거래일 때. 자, 질문 드려볼게요. 대행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대행은 대신 갖다 내는 거다. 대신 갖다 내는 게 대행이에요. 네. 그러면 거부를 했대요. 일방이 거부했어요. 3장 내야 돼요. 대행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네. 거부를 안 하면 대행시킬 수 있어요? 신고서 내는 거. 거부했대요. 대행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대신 갖다 내는 것 뿐이잖아요. 이 한 장 신고서만 대신 갖다 내나 3장을 대신 갖다 내는 무슨 차이 없잖아요. 어차피 대행하는 사람은 대신 갖다 내주기만 하는 거니까. 거부했어도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3장 대신 내게 시킬 수 있어요. 그 3장을 내가 안 내고 야 네가 대신 내줘. 가능하다고요. 대행은 대신 내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거부 시에 대행한대요.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3장을 대신 갖다 냈어요. 끝난 거예요? 더 낼 거 없나요? 위임장 내야죠. 왜? 거부 시에도 누구를?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니까 거부 시에도. 그래서 거부 시 대행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다만 위임한 사람이 개인,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법인 그러면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그렇게 되는 거고. 됐고. 그리고 이제 신고서를 내러 간 사람은 누구나 다 신분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돼요. 신분 확인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출이 아니에요. 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돼요. 이런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라고요. 신고서를 내려갔으면 방문 신고할 때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얘가 이제 신고서 내려갔어요. 얘가. 그러면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거 한 장 내면 끝. 더 낼 거 없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신 갔대요.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신고서만 대신 내주면 끝. 더 낼 거 없잖아요. 위임장 안 내는 거니까. 직거래,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일방 제출, 혼자 갔대요.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줘야죠. 그리고 신고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내면 끝. 거부 안 했으니까 신고서만 내면 돼요. 거부했대요. 어차피 혼자 가야죠. 혼자 가서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3장 내면 끝.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4번. 거부했으니까 3장 내는 거고. 자, 이제 거부를 안 했을 때 대행한대요. 거부를 안 했을 때 대행. 대행하러 간 그 사람이 자기 신분증명서 보여주고 거부를 안 했으니까 신고서만 대신 내주면 끝. 거부 안 했으면. 이제 가장 번잡스러운 건 거부 시에 대행하는 거. 거부 시.
같대요. 자기 신분증명서는 보여줘야죠. 거부했으니까 원래 낼 거 세 가지잖아요. 신고서, 사유서, 거래계약서, 사본, 세 장 대신 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위임장도 또 내라. 위임장도. 그렇게.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때만 뭐가 필요하다?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예. 결론은 두 가지만. 대행은 대신 갖다 내는 거. 그리고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때 뭐가 필요하다? 직거래일 때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것만. 중개거래일 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 올해나 뭐 내년이나 똑같다고요. 저는. 바뀐 것들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신고 대상이 바뀌었어요. 신고 대상이. 신고 대상이 더 늘어났어요. 원래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신고 대상이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가지밖에. 부동산 그럼 뭐죠? 토지,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 권리는요? 분양권. 아파트 일반 분양일 때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말했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였는데 이젠 바뀌었다고. 토지, 건축물, 부동산인 건 그대로. 그리고 권리에서 분양권, 입주권. 자, 이 분양권, 입주권도 그대로예요. 분양권. 이게 아파트 분양권만 말했어요. 아파트만. 아파트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자. 상가 분양권은요? 아니었어요. 오피스텔 분양권은요? 아니었어요. 토지 분양권. 택지를 분양하기 때. 택지 분양권. 아니었어요. 지금은 다 신고 대상이. 싹 다. 이게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또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상관없다고 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거예요. 부동산. 아파트가 아니라 다. 그리고 매매 계약만 신고했어요. 매매 계약만. 분양권이 아파트 적어줄게요. 토지, 상가, 오피스텔 전부 다. 전부 다. 다 이런 거에 대한 다 분양권이 다 이제 신고 대상이에요. 옛날에는 아파트만이었는데 지금 바뀌어서. 그리고 매매만 신고했어요. 매매만. 지금은요? 분양도 신고해요. 이것도 분양. 이게 또 추가된 거죠. 완전 바뀐 거죠, 이거. 분양하고 매매는 어떻게 다르죠? 건설회사가 다 지은 다음에 처음 파는 게 분양이었잖아요. 분양. 그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양 받았대요. 내가 분양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또 팔잖아요. 두 번째부터가 매매라고요. 처음에는 분양, 그 다음부터는 매매, 계속 매매. 그러니까 매매만 신고하는 건데 처음에 분양받는 건 신고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은요, 신고해야 돼요. 아파트 분양받았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상가 분양받았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오피스텔 분양받았대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택지, 토지 분양받은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분양계약도. 그 다음에 또 팔겠대요. 매매.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어차피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든요.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요. 우리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바뀐 게 그래서 프린트를 나눠드려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어쨌든 그건 아니다. 이제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인데 분양권은 이게 아파트 분양권,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다. 그리고 매매뿐만 아니라 분양도 이제 신고한다. 최초로 분양받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책을 보시면 84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는 바뀌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고 의무자는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대상이 바뀐 거지. 양가로 1번 이제 2번 신고 방법에서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 신고가 뭐죠? 직거래. 직거래일 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방 제출한다. 일방 제출. 공동 제출이 아니라 거부하면 동그라미 2번처럼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내라. 3장 내면 된다. 그리고 신분증명서는 보여주는 거고 방문 신고할 때. 대리인, 신고의 대행은 1인,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의 위임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은. 신고 의무자 위임. 그게 쌍방이 아니라 한 명이면 된다고요. 주로 매수인이 법무사에게.
그러면 신고서 대신 내주고 끝이 아니라 위임장이 필요하더라. 위임장. 다만 위임한 사람이 개인 그러면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법인 그러면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위임장 언제 필요하다? 직거래일 때, 재발 직거래일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부 시에도 대행은 된다. 대신 내는 거니까 3장 대신 갖다 내고, 그리고 위임장도 내야 되고, 거부 시에도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거니까 됐고, 양가로 3번 전자문서의 신고는 기업공인중개사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할 때 가능해요. 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전체에서 전자문서 인정이 안 되는 건 딱 2가지예요. 대행하는 거. 누구를 대행하든 안 돼요. 대행할 때. 그리고 거부시에 안 돼요. 거부시. 2가지. 대행할 때 안 되고 거부시에 안 돼요. 대행할 때 중개거래든 직거래든 대행할 때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가 없다고요.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대행이 뭐라고요? 대신 갖다 내주는 거. 대신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행동을. 그게 대행이라고요. 대신 행동을 해주는 게. 자, 전자문서, 인터넷 신고는 그거랑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 대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발레 파킹. 주차 대행 해놓고서 본인이 가서 주차를 해줘야지. 그걸 인터넷으로 하고 있대. 말이 안 되잖아요. 매치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누구를 대행하든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행은 직접 본인이 해줘야 되니까. 주차 대행 생각하시면. 그리고 거부 시에는 낼 게 더 있잖아요. 이렇게. 낼 게 더 있으니까 이거를 전자문서 할 수가 없다고요. 본인이 갖다 내야지. 그래서 거부 시에도 전자문서가 인정이 안 된다. 자, 이제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한대요. 공동신고.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신고한대요. 공동신고할 때 전자문서 신고 인정이 돼야 한대요. 네,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서 전자문서로 돼요? 그게? 둘이서? 어디 가서? PC방 가서. 그럼 돼요. PC방 가서. 집에 데려갈 수는 없잖아. PC방 가서 하면 돼요. 그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신고할 때 생각해보면 공동신고할 때 둘이서 마땅히 신고할 데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둘이서 전자문서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신고냐고. PC방 가서 하시면 된다고. 근데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 공동신고는 거부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공동신고. 그죠? 공동신고가 거부를 안 한 거니까 전자문서가 되고, 일방이 거부하면 전자문서는 인정이 안 된다. 거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신고가 거부를 안 한 거라서 전자문서 신고가 인정이 된다. 어디 가서? PC방 가서 신고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신분 확인을, 신분증명서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방문신고야 신분증명서 보여주면 되죠.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전자문서 신고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캠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지 그거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전자인증 방법.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그인하면 돼요. 근데 외우기는 쉽게 돼 있죠. 전자문서 신고니까 전자인증 방법이다. 전자. 다행. 전자문서 신고니까 전자인증 방법. 천자. 주의사항. 전자, 후자.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국어 시간에 우리가 전자 나오면 후자가 나오고, 우린 전자. 전자문서 신고니까 전자인증 방법. 천자. 다행이에요. 그럼 다행스러운 게 많다고요.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파란색 3번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네요. 1번 신고무자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하는 거고, 첫 번째 줄 보세요. 맨 밑에 줄이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때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중개거래다 그런 말이라고요. 밑에 줄에, 맨 밑에 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 이게 중개거래 그런 말이라고요. 중개거래니까 얘가 지금 계약서를 써서 준 거 아니에요. 중개거래. 그때는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고, 요때는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는 면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고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면 되고,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됐고, 이렇게. 2번 신고 방법 85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기업공인중개사의 신고, 동그라미 1번 당해 기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린한 후 신고서를 시장구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장구수구청장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이건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에요. 어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얘를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요거는 헷갈리지 않게 법이 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 똑같이 불렀어요. 헷갈리기. 다른데. 명칭이 똑같았다고요. 그래서 법을 보고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나오면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거래신고법이면 부동산 소재지. 그렇게 헷갈리기. 지금 안 그래요.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이 완전히 구분됐어요. 이제. 사실 옛날에 원래 이랬었어요. 이랬다가 법을 어떻게 바꿀 때 잘못 바꿔갖고 막 통합시켰다가 지금 또다시 분리가 된 거예요. 등록관청은 어디다? 사무소 소재지. 내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여기 찾아가서 뭐 하죠? 등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등록관청이라고요. 그럼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고요? 부동산 소재지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명칭이 다르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어디 가서 신고하라고요?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예.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주의하시고. 역시 신분증명서는 보여주면 되는 거고, 방문신고할 때 신분증명서에 여권도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되죠. 여권도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논란이 있었어요. 된다 안 된다. 그랬더니 짜증나니까 법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여권도 된다고. 여권도 되고 당연히 유효기간 낼 거예요.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난 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다음 양가로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거죠. 중개보조원은 안 된다 그랬고 소속공인중개사만. 동그라미 1번에 고용신고를 한, 그 말은 좀 지워주세요. 그냥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어요. 고용신고를 한,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있던 표현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냥 소속공인중개사만. 그럼 이 소속공인중개사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돼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얘가 하는 거 똑같이 다 할 수 있다고요. 대행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안 되는 거고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위임장 필요 없다 그랬고 동그라미 이번에 나오죠. 위임장 필요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위임장 필요 없다. 위임장은 직거래일 때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요. 양그로 3번 전자문서 신고는 대리인, 대행할 때는 인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거 파악하면 되고 매치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이거 바뀐 내용들이 많아서 86페이지에 우번 보시면 신고필증이 교부나 발급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법조문은 발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이 교부나 발급이나. 나중에 되면 당연히 같은 건데 교부나 발급이나 발급받았다 교부받았다 같은 말인데 달라 보인다고요. 나중에 되면 같은 말. 법조문에는 발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급. 신고필증 발급 1번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였는데 즉시가 지체없이로 바뀌었어요. 또 지체없이. 다른 거 이게 또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체없이는 무려 4글자나 되는데 응? 즉시가 더 빠른 거예요. 지체없이보다. 그래서 즉시가 아니라 지체없이. 원래 부동산거래 신고는 즉시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달달달다 외웠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지체없이로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전부 다 지체없이로 다 바뀌었어요. 지체없이. 예. 법이 안 바뀌었으면 몰라도 바뀌었으니까 즉시에서 혹시 모르죠. 바뀌었고. 거민이죠. 혹시 등기법에서 거민 같은 건 배우셨나요? 안 배웠죠? 안 배웠어요. 등기할 때 필요해요. 등기할 때 필요한 거고. 왜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거민을 따로 안 받아도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다음에 그 신고 필증으로 등기하면 되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대요?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보세요. 매매, 분양. 분양도 어떻게 보면 매매잖아요. 첫 번째 매매 1번 타자니까. 그죠?
매매만 신고하잖아요. 다른 건 부동산으로 신고가 아니라고요. 교환, 부동산으로 신고해요? 아니에요. 증여,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토지 증여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증여해 준 거예요. 토지를. 부동산으로 신고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증여도 토지가 내게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등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매매가 아니잖아요. 증여 같은 건. 그럼 뭐 한다? 그런 건 거민을 하는 거예요. 거민. 부동산으로 신고가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라면 그거 한 다음에 등기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거민 받은 다음에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민 받는 거 증여, 교환 그런 것들이죠. 증여나 교환은 부동산으로 신고가 아니잖아요. 왜? 매매가 아니니까. 응? 얘네들만 매매, 분양도 매매니까 어떻게 보면 매매만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증여 얘네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라고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도. 그럼 뭐 한다? 얘네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니까 거민이다. 거민. 거민을 받고 등기해라.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매매는 그러면 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거민 안 하냐면 거민이 의제가 된다고 돼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그거는 그냥 거민 받은 걸로 봐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마.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해. 이렇게. 번잡스럽게 절차를 2개, 3개씩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그런 게 거민 의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해지 신고에서도 3번 해지 신고에서도 양가로 2번에 즉시가금 또 아니겠네요? 즉시가 다 지치업시로 바뀌었다니까요. 지치업시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이 이렇게 바뀌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위임시켜놨는데 이 부동산 신고법이 1월 20일부터 시행이에요. 새로 바뀐 게 1월 20일. 그래서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고 그냥 개정안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안만. 안. 이제 확정돼서 그게 거의 대부분 그냥 그대로 확정되겠지만 그래도 아직 개정 아닌 거예요. 안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뭐냐면 뒤에 보면 우리 어디 보시면요. 100페이지가 있어요. 100페이지. 외국인 토지법이 있죠. 이 법 자체가 없어졌어요. 외국인 토지법이 없어지고 이게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왔거든요. 그거 시면 안 돼. 그거. 빨리 지우세요. 이게 법이 없어졌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같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통합됐어요. 법이. 없어져. 이 내용이 그대로 그냥 이관된 거죠. 법을 그냥 통합시켰어요. 통합. 예. 근데 이제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것만 적용됐는데 지금은요. 건물도 돼요. 부동산으로 그냥 바뀌어요. 부동산으로. 외국인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을 취득할 때도 이게 요 내용이 적용된다고. 똑같이. 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옮겨갔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토지 건축물이잖아요.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요게 이 내용이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인이 토지나 아니면 건물을 취득할 때도 적용된다고. 외국인 토지법, 옛날 외국인 토지법,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내용이.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왜냐면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근데 주의사항.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이래요.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이런 내용 또 적용이 안 돼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대요. 우리가 방금 배운 거 이거 이렇게 중개거래에서 이렇게 했고 직거래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때는. 그럼 뭐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닌 거일 때 지금 이 내용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거? 교환, 증여 그런 거. 외국인이 토지 교환했대요. 건물 교환했대. 외국인이 증여받았대요. 그럴 때 적용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라면 저거 하면 되고 그거 아닐 때 지금 이 내용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계약과 계약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이 아닌 거는 경매예요. 계약인 거는 얘네들이죠. 교환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이에요. 매매도 계약이지만 매매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왜?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거면 그거 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닐 때, 교환, 증여일 때 이제 외국인이 따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법이. 특례가, 외국인 특례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데, 자, 첫 번째, 계약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계약으로. 대표적으로 매매가 아니에요. 증여, 교환 그런 거지. 증여 공짜로 주는 계약, 교환 맞바꾸는 계약이에요. 매매는 왜 빠져 있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니까. 그래서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닌 것들이니까 얘네들. 이래요. 똑같아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어디 가서? 부동산 소지지 시장구수 구청장 찾아가서 똑같다고요. 신고하는 거고, 신고하는 관청도 똑같고,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다만 계약이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고, 매매가 아니면 교환 증여일 때는 외국인만 따로 신고하는 특례로 가는 거예요. 특례로. 외국인 토지법상 내용 그대로 있는데 특례로 가서 신고 안 했대요.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500만 원이거든요. 얘는 300만 원이에요. 외국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똑같이 500만 원면 안 되지. 근데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다른 신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계약이 아닌 거. 계약 외. 예를 들어서 경매, 상속이죠.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 취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니까 이제 다. 그러면 외국인이 경매 상속이에요? 부동산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죠. 매매가 아니잖아요. 경매도 매매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매매만.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매매만. 경매, 상속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에요. 또 계약도 아니라고요. 경매가 계약이 아니라고요. 상속도 계약이 아니에요. 이때는 취득한 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요. 계약일 때는 60일이고 계약이 아니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 계속 보유 신고. 계속 보유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도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으면 신고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뀌고도. 그러면 변경된 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 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계약일 때는 신고 기간이 60일이에요. 계약일 때. 계약일 때는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이잖아요. 경매나 상속도 계약은 아니고 계속 보유 신고도 외국인으로 바뀐 것도 계약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럴 땐 6개월. 계약일 땐 60일. 신고하는 관청은 똑같고 다 부동산 소지지 시장구수 구청장이고. 그리고 신고 기간이 60일 때는 300만 원, 6개월일 때는 100만 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다 이제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허가 받는 것도 또 따로 있어요. 허가 받는 것도. 토지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도 있어요. 좀 프린트가 필요한데 다음 주 프린트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복잡하니까. 일단 외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먼저 나눠야 돼요. 그죠? 외국인이다. 그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똑같다고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매매계약.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이거에 대한 매매계약. 그리고 최초로 분양받는 거. 매매 1번 타자. 얘네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렇게. 그리고 분양권이 원래는 아파트 분양권만 신고하는 거였다가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상가건, 토지건, 택지를 분양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모든 분양권 다.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건축 입주권이에요.
부동산으로 신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건 아니면 최초 분양이건 다 이렇게요. 이건 외국인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거, 교환, 증여, 계약인데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에요. 그럴 때 외국인은 교환 증여다 그러면 일로 오는 거예요. 일로. 이쪽. 요 내용이 적용된다고요. 그럼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교환 증여였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은 뭐? 아까 거미. 한국 사람은 교환 증여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면 거미. 한국 사람은. 외국인은요? 거민이 아니라 따로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이게. 외국인이 지금 어떤 취지냐면 외국인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니까 지금 그래서 좀 제한을 가자.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취득을 좀 제한해서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대놓고선 취득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좀 절차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교환 증여면 거미 내라. 외국인은 그래도 너희들은 신고해. 이거. 매매면 부동산으로 신고. 매매 아니면 거민 간단하게 도장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거민은 진짜 간단해요. 계약서 들고 가서 도장 하나 딱 받으면 돼요. 그냥 간단한 건데 이제 신고해라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죠. 외국인은 교환 증여 이런 신고.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라고 불러요. 이거 신고를 하는 거고 계약이 아니라 경매 상속일 때도 신고해야 돼요. 외국인. 그럼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경매나 상속이에요.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한국 사람은. 외국인은요? 신고해야 돼요. 외국인만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부동산 취득을 좀 제한하고자. 외국인이 하는 취득하는 거를. 그래서 계약일 때는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매번 나왔던 건 얘네들이 꾸준히 나왔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얘네들 신고기간 과태료 바꿔서 나오고 맨날 그랬다고. 얘네들을 잘 알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거 관련해서 신고기간과 과태료를 잘 기억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계약일 때는 증여, 교환, 계약일 때는 60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과태료. 벌금 X. 그리고 계약이 아니면 계속 보유 신고건, 경매 상속이건 계약이 아니면 6개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렇게요. 이런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바뀐 게 없다고요. 외국인 토지법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다만 또 바뀐 건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토지 취득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토지든 건물이든 다 똑같다고. 다 적용된다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60일 300만 원, 6개월일 때 100만 원.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60일일 때 3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요. M60 3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해 보면 M60 300만 원. M60 뭐죠? M60? 맞아요. 기관총이에요. 람보가 들고 다니는 총. 이거 외국인이니까 람보 나와야지. 한국은 K3 기관총. 미국 애들은 M60.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다 이거 M60 들고 다녔어. 기관총이거든요. 람보가 막 영화에서 총 쏘잖아요. 이게 M60 기관총이에요. 그게 300만 원. 보통 총은 100만 원이에요. 그럼 되게 크고 무거워서 300만 원이라요. 그 총이. 그거 어떻게 알죠? 제가 잘 알지. 제가 군대에서 들고 다녔거든요. 이 M60이라는 이 총이 되게 크고 무거워요.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쳐보세요. M60 나와. 되게 크고 무거워. 무게가 10.432kg가 나가요. 10kg가 넘어가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무거워. 제가 군대에서 들고 다녔어요. 딱 한 번 쏴보고. 총알이 비싸갖고 들고만 다녔어요. 끌고 다녀야 돼. 너무 무거워. 총이 10kg가 넘는데 그거를. 제가 군대 갈 때 몸무게가 53kg였어요. 군대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재수가 없었나 봐요. 줄 잘못 써갖고. 줄 잘못 쓴 거지. 제 친구들 다 방위. 저희들 다 방위가 있어갖고 다 방위였는데 저만 어떻게 동네에서도 저만 현역. 대학교 친구들에서 저만, 고등학교 친구들에서 저만 현역. 다 방위. 저만 현역 가서 그것도 가서 이거 M60 10kg가 넘는 총 10.432kg 무게를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게 300만 원. 무슨 말? M60 얼마다? 300만 원. 60일 이내 신고하고 신고하자면 300만 원이다. M60 3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죠. 왜 M60이다? 외국인이니까. 이거 람보가 들고 다니죠. 람보는 외국인이니까. 람보. 그래서 M60이 얼마다? 300만 원. M60 300만 원 이렇게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60일이고 신고하자면 300만 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내용들이 바뀐 게 많아서 그렇게 바뀌고, 그리고 공법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가 또 부동산 신고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 좋아졌죠. 이 중개사법 선생님은 옛날에 꿀이었는데 이제 복잡해졌어. 내용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갖고 쉬웠는데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 부동산 신고로 들어오는 바람에 내용이 많아져서 꿀보직이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속된 말로 꿀 빨고 있었었는데 이제 어려워졌어요. 내용도 많아졌고,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프린트를 좀 설명드리고, 또 둘이 중요한 게 이제 남은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주임법이랑 상위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내용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프린트도 좀 같이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주임법, 상위법은 사실 그 수험 대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주임법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상위법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짬뽕 되면서 3문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아직 몇 문제 나올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근데 이제 주임법은 한 문제, 상위법 한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한 문제씩 나와요. 양은요 더럽게 많아요. 민법 시간에 배우셨으면 깜짝 놀라.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은 그냥 찍고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양은 많고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법 자체가 워낙 중요해서 중개업 하실 때 이 법을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법이라서 설명을 드려요. 기초 강의 때부터. 내용이 어렵거든요. 주임법, 상위법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남은 시간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랑 바뀐 거 내용들이랑 그리고 주임법, 상위법으로 해서 나머지 기초 강의를 정리를 하고 1월 달부터는 기본수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뭐 어차피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